합참에서 실시간 브리핑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생방송으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매우 이례적이고 결코 용납할 수 없음. 우리 군은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을 천명함. 자, 지금 합참의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이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그리고 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는 매우 강경하고 짧은 성명을 발표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북한은 오늘 08시 51분부터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였으며 이 중 한 발이 NLL 이남 동해상에 낙탄되었음.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 우리 영해 근접에 떨어진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고 결코 용납할 수 없음. 우리 군은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을 천명함. 자, 김연아 위원님, 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 발사한 거 군사합의 위반이죠. 9.19 군사합의. 네, 이건 명확하게 군사합의 예. 위반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많은 미사일 발사를 두고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해석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아까 합참의 발표처럼 6.25 전쟁 이후에 사실은 NLL 이남을 우리가 이남의 미사일을 지금 낙탄한 것은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한미 군사 훈련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이해는 가지만 저는 북한의 이러한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어린아이가 위협을 느껴서 투정 부리는 식으로 대응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울릉도에서의 대응도 보셨지만 그동안 무수한 미사일 발사에 사실은 우리는 대응하지 않았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위험한 경보, 공습 경보가 울렸는데도 주민들이 대피 장소가 어디인지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에 대한 강경한 대응도 필요하지만 혹시나 모를 북한의 공습에 대해서 우리도 철저한 대비와 안전을 위한 국민들에 대한 인식, 교육, 그다음에 정보 공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우리 합참이 강경한 입장문을 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합참의 입장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8시 51분부터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으며 이 중 한 발이 NLL 이남 동해상에 낙탄되었음.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 우리 영해 근접에 떨어진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고 결코 용납할 수 없음. 우리 군은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을 천명함.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분단 이후 처음이라는 표현도 나왔고 이게 네네. 팩트죠. 네. NLL 이남 우리 영해 근접에 실제 떨어졌습니다. 우리 합참의 성명이 굉장히 좀 단호한데 이렇게 되면 지난 정부의 성과를 폄훼하는 의도는 전혀 아니지만 9.19 군사 합의 남북 간의 어떠한 군사적 도발 행위를 자제하겠다라는 합의서 이거 파기된 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전에 다 파기가 된 거죠. 제가 다시 한번 9.19 평양 공동선언을 찾아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남한과 북한이 서로 긴밀히 협력한다, 협조한다 이런 내용이었었는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는 완전히 파기가 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때 우리나라가 뭐라고 그랬냐면 한반도 운전자론을 갖다가 내세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전혀 운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싶고 예.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국제부 곽 기자가 말씀하셨지만 비질런트 스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비질런트 스톰이 한미연합 공중훈련인데 2015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난 2019년, 20년, 21년 3년 동안은 비질런트 스톰이 폐지가 됐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올해 2022년도에 다시 시작을 했는데 이때 규모가 또 상당히 큰 규모이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또 국방부로 출입했던 기자로서 북한이 지난 정부 때 썼던 9.19 군사합의 자체에 진정성이 얼마나 있었을까라는 회의감이 좀 듭니다.
이미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다라는 것은 확인이 됐는데 일각에서는 뭐 북한 김정은에는 비핵화 의지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수차례 주장을 해왔지만 우리 국제사회는 이미 북한에게는 비핵화의 진정성이 없음을, 그리고 북한의 그때 그 군사 합의, 9.19 군사 합의에도 북한이 과연 얼마나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우리와 협상을 했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들었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좀 회의감이 드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나가야 할 것은 해나가야 하고, 울릉도에 있는 우리 주민들도 차분한 상황 속에서 예의주시하면서 일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위대함을 북한이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 군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섣부른 오판도 또 일찍이 상황을 정리하는 그런 오만함도 보이지 않고 차분하고 침착하게 우리 국민과 우리 군은 어느 때보다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 여러 차례 북한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에서 확인이 되고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네. 북한의 김정은이 분단 이후 처음 NLL 이남 우리 영에 인접하는 곳에 탄도미사일을 떨어뜨리는 형식의 새로운 도발을 선택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하나하나에는 많은 의미들이 지금 내포되어 있고, 북한에서도 어떤 도발의 강도를 택할지에 대해서 아마 논의가 있었고 고민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선택은 매우 잘못된 선택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번 하노이 회담 이후에 북한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런 과정에서 코로나를 겪고 또 경제적 위기를 겪다 보니까 북한이 거의 말하자면 벼랑끝 전술에 최강수를 지금 두고 있다라는 거고, 다행스러운 점은 방금 조한범 박사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전문가들이 북한의 이러한 무지막지한 어떤 기도의 가능성들을 예견하고 있다, 예측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어느 때보다 튼튼한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북한이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정보적 연합체로서의 기능을 다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좀 더 우리가 보강해야 될 것은 국민들이 그야말로 이렇게 정보의 소통에 말하자면 불일치로 인해서 혼란스럽지 않도록 조금 더 국가가 세심하게 지자체와 연결해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요령까지를 그 책무를 다하도록 그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관련된 속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